수많은 애니메이션 중에서도 우리의 심장을 가장 뜨겁게 뛰게 만드는 것은 바로 화면을 압도하는 검과 검의 충돌입니다. 오늘 분석할 첫 번째 영역은 전통적인 검술의 틀을 완전히 깨부순 가장 독창적이고 스타일리시한 명장면들입니다. 그 기념비적인 시작을 알리는 작품은 바로 와타나베 시니치로 감독의 천재성이 돋보이는 사무라이 참프루입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 무게는 기존의 정형화된 검도나 발도술의 궤적을 전혀 따르지 않는 독특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비보잉의 윈드밀 동작과 브레이크 댄스의 스텝을 검술에 이식하여 상하좌우를 예측할 수 없는 변칙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연출진은 이 역동적인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 프레임의 왜곡과 와이드 앵글 카메라 렌즈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캐릭터가 공중에서 회전할 때 배경의 지평선을 의도적으로 기울여 시청자가 함께 소용돌이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특히 음악과의 싱크로율은 이 전투신의 예술성을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핵심 요소입니다. 로파이 힙합 비트의 드럼 리듬에 맞춰 검이 맞부딪히는 타이밍과 불꽃이 튀는 순간을 정확하게 일치시켰습니다. 적의 공격을 피하며 스텝을 밟는 순간마다 리드미컬한 카메라 워킹이 더해져 마치 하나의 잘 짜인 댄스 루틴을 보는 듯합니다. 반면 이러한 화려함 속에서도 무겐의 검은 철저하게 날카롭고 치명적인 살기를 숨김없이 드러냅니다. 애니메이터들의 장인정신이 돋보이는 손으로 그린 거친 선들은 디지털이 줄 수 없는 아날로그적인 해방감을 선사합니다. 이 스타일리시함의 계보를 이어받아 한층 더 처절하고 감정적인 묵직함을 더한 또 다른 전설이 바로 은혼입니다. 평소에는 낙천적이고 허술해 보이는 사카타 긴토키가 과거 백야차 시절로 돌아갈 때 화면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은혼의 검술 액션이 가진 매력은 화려한 기술의 이름을 외치지 않는 가장 본능적이고 야수 같은 날 것의 혈투라는 점입니다. 특히 신스케와의 운명적인 대결이나 지라이아 전에서 보여준 검극은 단순한 액션을 넘어 캐릭터들의 서사와 슬픔이 묻어납니다. 연출 감독은 이 전투에서 카메라의 속도감을 극단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충격 프레임과 프레임 드랍 기법을 적용했습니다. 칼과 칼이 맞닿는 순간 단 1프레임 동안 전체 화면을 완전히 흑백으로 반전시켜 타격감을 극대화하는 연출은 전율을 느끼게 합니다. 또한 인물의 표정을 극단적인 클로즈업으로 잡아내어 격렬한 전투 중 느끼는 고통과 분노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영리하게 배치된 고속 카메라 연출은 난전 속에서도 각 검술의 디테일한 궤적을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시각화합니다. 이 두 작품이 검술 액션의 명장면으로 꼽히는 이유는 단순히 움직임이 빨라서가 아니라 액션의 캐릭터의 성격을 완벽히 녹여냈기 때문입니다. 무겐의 검술이 자유롭고 거침없는 바람과 같다면 긴토키의 검술은 모든 것을 묵직하게 부수고 나아가는 대지와도 같습니다. 애니메이터들은 인물의 성격과 과거에 쌓인 서사를 칼끝의 사소한 떨림 하나에도 온전히 반영하는 치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전투가 중반부에 접어들수록 적들의 공세는 더욱 거세지고 주인공들의 검술 역시 생존을 위한 생생한 본능으로 진화합니다. 검술의 동선을 넓게 쓰던 카메라 워크가 순간적으로 캐릭터의 등 뒤에 밀착하여 시점을 1인칭으로 전환하는 기법도 일품입니다. 이러한 과감한 시점 변화는 시청자로 하여금 마치 자신이 검을 쥐고 전장의 한복판에 서 있는 듯한 엄청난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여기에 더해진 수묵화 풍의 거친 붓선 연출은 정형화된 디지털 선화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폭발적인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단순한 신체 능력을 넘어서 칼에 실린 감정의 무게를 시각적인 질감으로 완벽하게 번역해낸 명연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두 작품이 구축해놓은 독창적인 스타일리시 검술의 개념이 어떻게 다른 장르로 변주되었는지 보아야 합니다. 현실의 물리 법칙을 비틀어버리는 개성 넘치는 연출들은 이후 등장할 수많은 판타지 검극 애니메이션의 강력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무겐의 자유분방함과 긴토키의 처절한 본능이 결합하면서 검과 검의 싸움은 단순한 타격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예술적 시퀀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화면 전체를 잘게 쪼개는 파격적인 컷 분할은 전투의 속도감을 한계치까지 밀어붙이며 보는 이의 시선을 완벽히 결박합니다. 정적인 순간에서 동적인 순간으로 급격하게 전환되는 타이밍의 마술은 화면의 리듬감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검 한 자루만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레이아웃을 우리는 이 두 거장의 작품을 통해 목격한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시각적 충격은 현실적인 검술과 독창적인 스타일이 만났을 때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 스타일리시함의 한계를 넘어 검의 초자연적인 이능력과 압도적인 마력을 불어넣으면 전투는 어떤 형태로 진화하게 될까요? 바로 다음 장에서 다룰 세계관 최강자들의 판타지적 검극은 우리가 상상하던 모든 한계를 산산조각내며 다가옵니다.
단순한 칼잡이들의 대결을 넘어 대륙을 뒤흔드는 엄청난 마력의 연출과 신화적 영웅들이 격돌하는 순간이 바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전설적인 대결의 서막이 오르기 직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절대적인 존재가 어둠 속에서 검을 뽑아 들기 시작합니다. 전편의 막바지에서 언급했던 어둠 속의 절대적인 존재는 바로 판타지 세계관의 정점에 선 능력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 마법과 검술이 융합된 화려한 액션의 신세계로 진입합니다. 두 번째 장에서 주목할 핵심 테마는 바로 이 능력과 검술의 결합이 선사하는 극대화된 연출력입니다. 그 첫 번째 주자는 바로 수많은 애니메이션 팬들의 가슴을 울린 페이트 시리즈의 세이버 전투 장면입니다. 페이트의 검술 액션은 보이지 않는 검이라는 독특한 설정을 시각적으로 완벽하게 구현해냈습니다. 공기의 굴절을 이용해 무기의 길이를 숨기는 이 연출은 상대뿐만 아니라 시청자의 시선까지 사로잡습니다. 제작사인 유포테이블은 이를 표현하기 위해 고도의 3D 이펙트와 2D 레이어링 기술을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검이 부딪힐 때마다 발생하는 화려한 마력 불꽃은 단순한 물리적 타격을 넘어 영웅들의 투지를 대변합니다. 특히 프레임 단위로 쪼개어보면 캐릭터의 무게중심 이동과 마력의 흐름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구인 에쿠스칼리버가 마침내 진명 개방을 하는 순간의 연출은 그야말로 이 분야의 전설입니다. 이처럼 판타지 검술은 상상력의 제한을 깨부수며 시각적 쾌감을 극대화하는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명작은 검의 형태 자체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독창성의 끝판왕, 레이브입니다. 주인공 하루 글로컬가 사용하는 십계검은 10가지 서사적인 형태로 변형되며 매 전투마다 새로운 전술을 창조합니다. 단순한 대검에서 폭발력을 가진 검, 소리를 지배하는 검 등으로 전환되는 타이밍이 연출의 핵심입니다. 애니메이터들은 각 형태가 가진 고유의 속성을 타격감의 변화를 통해 완벽히 시각화했습니다. 십계검의 급격한 변형 과정은 역동적인 카메라 워킹과 맞물려 숨막히는 긴장감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무기의 가변성은 전투의 흐름을 뻔하지 않게 만들며 예측 불허의 재미를 줍니다. 특히 마지막 형태인 성검이 개방될 때의 연출은 판타지 소년 만화의 정수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두 작품의 공통점은 이 능력이라는 비현실적 요소를 사실적인 물리법칙과 정교하게 결합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이펙트라도 캐릭터의 타격 자세가 무너지면 시청자는 몰입감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정한 명장면들은 검의 궤적 하나하나에 엄청난 질량감과 에너지를 부여했습니다. 여기서 연출가들이 자주 사용하는 기법이 바로 임팩트 프레임이라는 순간적인 색상 반전 기술입니다. 검과 검이 맞부딪히는 그 찰나의 순간을 백색이나 흑색으로 처리하여 타격의 강도를 극대화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영리한 연출 덕분에 우리는 화면 너머로 전해지는 묵직한 진동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법 검격 액션은 공간의 스케일을 우주적 수준이나 차원적 수준으로 넓혀버리기도 합니다. 공간을 가르는 검기 연출은 격자무늬 파편이나 왜곡된 렌즈 효과를 통해 시각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거대한 연출은 캐릭터의 강력함을 단 한 번의 스윙으로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마법적 판타지 검술의 또 다른 묘미는 캐릭터의 내면 상태가 무기의 형태나 색깔에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들은 이 심리적 변화를 이펙트의 텍스처와 질감 변화를 통해 섬세하게 묘사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전투의 화려함 속에서 주인공이 느끼는 서사적 무게감까지 고스란히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이 능력 검술은 단순히 마법을 쏘는 것을 넘어 검사 고유의 체술과 결합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마법을 사용하는 중에도 칼끝의 정교한 움직임과 발의 디딤새가 살아있어야 진짜 명장면이 됩니다. 이런 미시적인 디테일과 거시적인 마법 연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바로 인류 감독들의 역량입니다. 오늘 분석한 두 작품은 판타지 검술 액션이 도달할 수 있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정점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세이버의 절제되면서도 폭발적인 마력 연출과 하루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무기 전술은 언제 봐도 전율이 돋습니다. 화려한 화면 효과와 탄탄한 작화력이 만나면 어떤 시너지를 내는지 이보다 더 잘 보여주는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검의 고수들은 이러한 화려한 이 능력조차 한낱 잔재주로 여길지도 모릅니다. 마법과 왜곡된 차원이 사라진 자리에 오직 차가운 강철과 순수한 인간의 육체만이 남았을 때의 공포를 아십니까? 다음 장에서는 그 어떤 마법보다도 잔인하고 사실적인 바람의 검심과 무왕인담 속 진정한 피와 살이 튀는 사투가 펼쳐집니다. 마법적인 이 능력과 화려한 광원 효과가 화면을 채우던 판타지 세계를 지나
이제 우리는 오직 강철과 피가 부딪히는 차가운 현실의 전장으로 진입합니다. 시대극 기반의 액션은 화려한 연출이라는 외피를 벗어던지고 인간의 근육이 만들어내는 가장 원초적이고 치명적인 궤적을 카메라에 담아냅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으로 소환할 작품은 바로 전 세계 애니메이션 팬들에게 시대를 초월한 명작으로 추앙받는 바람의 검심, 추억편입니다. 이 작품은 본편의 소년 만화적 감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막말 마츠리의 잔혹한 역사를 극사실주의로 묘사했습니다. 비검류의 초인적인 속도는 스크린 위에서 날아다니는 마법이 아니라 눈으로 쫓기 힘든 찰나의 순간에 이루어지는 발도술의 크기로 표현됩니다. 연출진은 칼날이 칼집을 빠져나오는 단 1프레임의 마찰음과 공기의 파동까지 시각적, 청각적으로 섬세하게 분할하여 연출했습니다. 적의 목을 베고 지나가는 찰나의 순간에는 어떠한 과장된 외침도 없이 오직 서늘한 강철이 살을 가르는 묵직한 파열음만이 울려 퍼집니다. 특히 신선조의 사이토 하지메와 격돌하는 동굴 속 전투는 공방의 밸런스가 완벽하게 조율된 정통 검술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돌이라는 특수한 찌르기 채술이 들어올 때 카메라의 앵글은 정면에서 극단적으로 로우 앵글로 꺾이며 돌진의 파괴력을 시청자에게 직격시킵니다. 켄시는 이를 억지로 받아내지 않고 겉면의 각도를 살짝 틀어 흘려보낸 뒤 무게 중심을 무릎으로 이동시키며 반격의 궤적을 그립니다. 강철과 강철이 정면으로 부딪힐 때 발생하는 불꽃은 단순한 특수 효과가 아니라 두 검사의 목숨줄이 부딪히는 불꽃놀이와 같습니다. 이 처절한 공방 속에서 우리는 만화적 영웅이 아닌 역사의 어두운 이면에서 서로의 신념을 위해 사륙을 벌이는 진짜 무사들의 고독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적 검술 연출의 역사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아니 어쩌면 그 정점에 위치한 단 하나의 극장판 애니메이션이 존재합니다. 바로 본지가 제작하고 안도 마사히로 감독이 연출한 2007년작 명작 무황인담, 스트레인저 무황인담의 마지막 재단 전투신입니다. 이 마지막 10분간의 혈투는 전 세계 액션 애니메이터들이 지금도 프레임 단위로 돌려보며 연구하는 액션 작화에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주인공 나나시와 명나라의 최정예 검사 라로우의 대결은 캐릭터의 호흡, 발의 위치, 무게 중심의 이동이 단 1프레임도 허투루 낭비되지 않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카메라는 두 사람의 주변을 끊임없이 회전하는 다이내믹한 롱테이크 레이아웃을 선보이며 공간감을 극대화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연출은 고정된 앵글을 거부하고 카메라 자체가 타격의 반동에 맞춰 미세하게 흔들리는 핸드헬드 기법의 도입입니다. 나나시는 라로우의 압도적인 도검 리치 안으로 파고들기 위해 자신의 칼집을 왼손에 쥐고 보조 무기로 활용하는 변칙적인 쌍검술을 구사합니다. 라로우 역시 이에 밀리지 않고 중국 전통 도검의 특성을 살려 검신을 부드럽게 휘게 만들어 나나시의 방어선을 우회하는 유연한 곡선의 궤적으로 응수합니다. 두 명 검사가 합을 주고받는 속도가 한계에 다다랐을 때 카메라는 슬로우 모션과 하이 스피드 촬영 기법을 정교하게 교차시키며 리듬감을 조율합니다. 눈밭 위를 구르고 서로의 얼굴을 진흙으로 더럽히며 부러진 목재 파편이 살을 파고드는 이 사투에는 판타지 애니메이션의 우아함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상대를 죽여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야수같은 생존 본능만이 두 사람의 붉어진 눈동자를 통해 화면 밖으로 이글거리며 뿜어져 나옵니다. 하이라이트에 이르러 나나시가 자신의 검을 묶고 있던 붉은 끈을 풀어헤치며 완전히 속박을 벗어던지는 순간 이 연출의 미학은 절정에 달합니다. 풀려난 붉은 끈이 바람을 타고 공중에서 춤을 추는 동안 두 검사는 서로의 사정거리 안으로 완전히 진입하여 마지막 일격을 교환합니다. 교차하는 순간의 침묵 뒤에 이어지는 라로우의 검신이 부러져 나가는 시각적 연출은 인과관계의 정밀함을 완벽하게 증명해냅니다. 가슴을 관통당한 라로우가 쓰러지면서도 최고의 적을 만난 것에 만족하며 미소 짓는 장면은 시대극 액션만이 줄 수 있는 진중한 카타르시스입니다. 바람의 검심이 시대의 비극과 개인의 속죄라는 서사를 정적인 검술로 풀었다면 무왕인담은 순수한 무의 경지를 동적인 액션의 극치로 완성해낸 셈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스타일리시한 현대적 감각의 액션부터 이 능력이 가미된 판타지, 그리고 뼈와 살이 타격하는 정통 시대극까지 모든 전설적인 검 전투신들을 흙어보았습니다. 수많은 애니메이션 속 검 전투신들이 단순히 눈요기를 넘어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이유는 그 속에 캐릭터의 삶과 영혼이 투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칼날이 맞부딪히는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캐릭터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자신의 과거, 상처, 그리고 미래를 향한 신념을 온몸으로 증명해냅니다. 훌륭한 액션 연출이란 기술적인 화려함을 넘어 시청자로 하여금
그 검사의 호흡에 완전히 동화되게 만드는 연출가와 작화진의 피땀 어린 장인정신의 결과물입니다. 오늘 함께 분석한 탑 10명 장면들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보아도 여전히 우리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애니메이션 역사상 불멸의 자산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을 가장 강렬하게 찢어버렸던 최고의 애니메이션 검 전투씬은 과연 몇 위였는지 댓글을 통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각 작품의 연출과 서사를 세밀하게 따라와 주시고 정통 검술의 미학을 함께 음미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영상이 유익하고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저희는 더욱 날카롭고 깊이 있는 연출 분석 콘텐츠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유행을 타지 않는 진정한 명작의 가치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단단해지는 강철과 같음을 기억하며 전설적인 칼날들의 대장정을 여기에서 모두 마칩니다. 차가운 철의 노래가 멈추고 마침내 찾아온 고요한 평화 속에서 무사들의 뜨거웠던 영혼은 우리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것입니다. 지금까지 화면을 찢어버린 애니메이션 속 전설의 검 전투신 탑10 대분석 프로젝트의 대단원의 막을 완전히 내립니다.